김의원이 지난해 1월에서 2월 이 코인을 80만여 개, 당시 시세로 최고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한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러니까 재산 증식 하는데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전주에 방송을 끝낼 때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전혀 예측 못한 일들을 계속 몇 주간 연속으로 좀 전해드리게 되는데 갑자기 코인이 이슈로 떠올랐어요.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투자를 해서 돈을 좀 꽤 벌었다. 처음에는 뭐 60억 얘기가 나왔다가 해명을 하면서 그 정도는 아니다까지 가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여파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예컨대 이제 뭐 우리가 합법 불법의 영역이 네네. 있고 또 정치적 도덕과 윤리와 정치적 이제 논쟁의 영역이 있는 건데 일단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무법한 게 워낙 많아 가지고 무법하니까 합법 불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테라 사태 같은 거 터지면서 이제 그런 규제 영역 말고 형법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이제 금융관계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정치적 논쟁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매우 안 좋죠. 어떤 점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뭐 감정의 영역도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러면은 코인 거래라는 게 예컨대 이게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도 걸려면 걸 수 있는 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내 계좌에서 쓴다든지 네. 다 결국 돈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현금화를 한다라든지 최근에 뭐 이런 신생 코인 같은 경우에 내부자 정보에 대한 것들 이게 되게 좋지 않은 게 쌓여져 있는 상황에서 터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게 우리가 기성 정치인들이 되게 이율배반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게 86 세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정치적인 논쟁점은 있지만은 주로 이미지가 그래도 좀 순수하잖아 뭐 그런 게 사람이. 있죠, 네. 그리고 운동권 출신이 아닌 80년대 생으로 해서 새로운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20대를 겪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 한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 눈을 떴다. 이런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런 상징적인 존재가 뒤에서는 이러고 있었네. 뭐 라면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안 먹는다. 난 돈 아끼려고. 그러면서 이거 실제 검소하게 살긴 살았는데 네. 이게 가쁜데 검소한 거랑 이제 없어서 검소한 거랑은 다르니까 앞으로 좀 계속 갈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물론 중요하고 그런 자리긴 하지만 이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이 투자를 한 걸 보면 국회에 있기 참 아까운 재원이다. 이 여의도에 가면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2008년 8월에 처음 이 재산 신고할 때 보면 서울에 6억 원짜리 전세가 있었는데 그거를 털어서 LG 디스플레이를 샀다는 건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한참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막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 해명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슈를 볼 때 제가 뭐 딴 거에 주목한 건 아니고 네. 이게 뭐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네, 나온 네. 거여서 검찰이 뭐 시장 경제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했는데 아무런 이제 근거 없이 들여다볼 리는 없지 않습니까? FIU에서 예, 이상 거래로 그러니까 신고했다 이상 거래로 뭔가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건 유심히 보고 있는 거고 해명을 하는데 이제 한때 뭐 언론 보도는 최대로 많이 갔을 때 60억까지 간 적도 네, 있다. 그거는 뭐. 이제 본인은 이제 지금 그렇게 돼 있지 네, 않다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해명이 좀 구차하고 구질구질하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쭉 하잖아요. 내가 짠하게. 그건 사실 불필요한 얘기죠. 지금 여기서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 당 쪽에서도 이준석은 되고 김남국은 안 되냐. 이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번지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뭐 돈을 얼마 투자해서 돈 얼마 벌고 이건 제 관심사가 아니고 검찰이 뭔가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포착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사모펀드하고 코인 쪽에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제가 한번 좀 보고 있는 거고 정치 캠페인 쪽으로만 보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민주화하고 도덕성이 상징 자본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민주라는 상징 자본을 잃더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 도덕적 기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뭐 그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돈 벌면 안 되냐, 뭐 이거 하면 안 되냐, 이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상징 자본으로 지금까지 해갖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왔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는 거지. 내용은 좀 앞으로 이제 수사나 이런 걸 봐야겠죠. 근데 여론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네네. 지금 민주당이 안 좋을 때잖아요. 네네네. 안 좋을 때 왜 이래? 이게 터졌어. 그러니까 누가 관련된 내용을 유출했든 어쨌든 간에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터지니까 더 난감하고 이재명 대표는 더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판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리스크가 터지니까 이것도 막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와 또 가까운 김남국 의원이거든요.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난구가. 그래서 상당히 절친한 그런 찐친 사이인데 지금 이게 터지니까 이걸 또 어떻게 간다요?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돈봉투 건하고는 약간 좀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게. 색깔은 다른데 네. 그게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데 또 터졌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다. 정치판은 안 좋은 상황 지금이 다 잘 나가고 있다.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론의 관점에서는 이제 돈봉투는 약간 그래도 젊은 층은 뭔 소리야? 왜 저래? 이런 느낌이라면 그렇죠. 코인은 제가 볼 때는 20, 30대한테 특히나 좀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거죠. 네. 필리스가 다르네. Pitch to Chris Bryant. In the air to center field. Herrera going back toward the wall. Does he have it? He reaches down. Did he make the catch? The 13th no-hitter in Philadelphia Phillies franchise history. 지금 최근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갤럽 기준으로 호남은 아직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 때부터 흔들렸던 것이 화이트 칼라가 흔들렸어요. 사무직이 지금 우리가 지국군으로 볼 때는 여론조사 응답청도 그 유권자층은 제일 많아요. 사무직이. 네네. 화이트 칼라가. 근데 사무직이 흔들렸어. 근데 돈봉투가 터지니까 그다음 이렇게 흔들렸어. 이렇게 흔들렸어. 근데 이제 세트가 흔들립니다. 네. 이게 지금 특수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이게 김남국 터졌어. 네. 이러니까 이제는 40대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중에서도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도 있고 되게 또 많이 했겠죠. 안 한 사람도 많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5만 주 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도 저도 경제 관련해서 오랫동안 워렌 버핏 방식으로 피트린치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잘 안 풀려. 네, 안 풀려요, 사실. 안 풀려요. 네. 우리 윤태곤 또 이제 소장님께서 윤태곤 시장님께서 이제 자율규제 위원회를 했다 그러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도 돈을 더 많이 잃어요,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말을 못 되면 안 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허망해. 네. 돈을 잃었는데 경제 TV에 나가서 분석을 하는데 내일은 로봇이 좋고요. 나도 몰라. 막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의 이 궤적을 보니까 이건 뭐야? 이게 부럽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더 분노가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이게 세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이제 법적인 차원은 따져봐야 되겠죠. 이건 아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대표님 말씀대로 이거는 몰라.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처음에 그러면 그 LG 디스플레이를 5만 주 살 그 돈은 어디서 왔냐? 그럼 그 6억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전세금인 것 같아요. 전세금인 것 같은데. 그 6억은 6억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예. 아니 요즘에 6억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박성민 대표님 말씀하신 도덕성과 윤리성의 상징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그랬다 치는데 그 이후에 그게 나중에 2021년 2월 말에서 3월 달에 전량 매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정확한 액수를 지금 안 밝혀. 왜 못 밝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현금화됐으면
재산 신고는 그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가상화폐로 갖다는 그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른 투자처도 아니고 가상화폐로 갖다는 그것도 재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법적인 차원 이건 두고 보자 이거예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회의원 자질로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거. 그럼 왜 가세유예 거기에 뭐 2021년에는 아니지만 2022년에 찬성했냐 이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2020년에 있었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는 왜 또 공동 발의했냐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랬더라면 그냥 사람도 모르고 매부도 모르고 뭐 누이도 모르고 당숙도 몰랐겠죠. 근데 왜 그렇게 처신을 했을까? 마지막에 이제 코스프레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비판할 일이고 뭐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근데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치 원금이 많이 쏠렸던 거 아니에요. 겸손하고 뭐 그냥 그래, 그분이 있었죠.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뭐 신발 3만 원짜리 신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민주당에 고약한 게 이 여론이 김남국 여론이 아니라 민주당 여론으로 가는 게 저는 이게 치명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좁혀서 보면은 상징성, 네. 김남국이라는 사람의 상징성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젊은 세력에 대한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보면은 뭐 장경태, 장철민 의원 이런 사람들인데, 장경태 의원은 당직을 쭉 뭐 청년 활동, 청년 조직 활동 쭉 한 사람이고, 장철민 의원은 보좌진으로 네. 비서관부터 보좌관 이렇게 해가지고 현역 의원이 된 사람이고, 김남국 의원은 사회적 활동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젊은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되게 이뻐하는 운동권 출신 아니지만 그러다가 지난 총선 때 금태섭 전 의원 지역에다가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나하고 붙자. 네네네. 그러다가 이런 조적을 거쳐가지고 민주당에선 되게 알짜 지역구라고 불리는 경기도 안산 어디에 이제 전략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또 이재명 대선 후보하고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어떤 40대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한 축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법적인 문제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는 금융기관이나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거래 내역을. 이게 하나 이제 전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산 신고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가상화폐는 이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 신고했던 재산으로부터 한 7억 이상 지금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 연봉으로는 늘릴 수 없는 네. 정도의 예산을 지금 늘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바로는 네. 지금 현재 재산이 21억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김남국 근데 이게 21억 지금 이었어요.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 2000년 8월에 8억 3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반 뭐 정도 오른 건데, 그러니까 2030들이 들어가는 좀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본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좁혀지는 게, 일단 그 영화 타짜의 대사를 빌리면 6억을 여기에 태워? 한 끝?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하는 거죠. LG 디스플레이가 3만 원 하던 게 10,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거기에 사실 던지기가 투자의 관점에서 상당히 좀 큰 심장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세요? 그때 좀 투자해서 돈을 좀 경제 잃어요. 산업부를 주로 LG 디스플레이를 담당했으니까. 유심히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그 당시에 여기다가 돈을 넣는 거는 내가 보기엔 두 분은 잃은 것 같아.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인도 이 여러 가지 유명한 코인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이라든가 많은데 그 코인에 9억을 태워? 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내가 워낙 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2030들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네. 여론에 미치는 더 큰 영향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에요. 해명 태도인데 네. 지금 그냥 일반인이 봐도 궁금한 점이 여러 군데 생기면 한 뭐 10여 군데 이상이에요. 더 많이 찾으면 한 30여 군데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걸 뭐 김남국 의원의 보좌진이든 아니 당에서 동료든지 다들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모아서 그냥 딱 한 번에 뭐 기자 간담회를 하든지 기자 발표를 하든지 해서 저는 그걸 국회 뭐 정경관에서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다 받고 질문을 그 받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부분들을 뭐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게 꼬여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코인이어야 되는데 코인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차근차근히 왜냐하면은
이 대응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 박성민 대표님이나 우리 또 윤태호 실장님도 기억나실 텐데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그때 본인이 자청해서 기자 뭐 해결을 했는데 네네. 하나도 해명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도 해명이 안 돼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는 주장은 안 돼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됐고 왜 그게 들어가게 되고 다 지금 궁금한 Y가 있잖아요. 그 Y를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다. 그리고 뭐 배종찬 소장은 왜 기부 아니냐 그랬는데 하려고 했다. 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의 반응이 늘 민주당이 이제 상투적으로 하는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이게.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돌파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 나와서 아니 그 범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윤태곤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사모펀드든 코인이든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 거기 이제 지금 제가 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고 코인들 관련된 게 있고 사모펀드가 있고 이 얘기들은 과거에도 정치권에 계속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왜 문재인 정부 때 금융수사 부서를 없앴느냐부터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비 일학이라고 지금 이 이슈도 그 이슈 안에서 연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이제 추이가 이게 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는 또 거예요. 이제 항상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만은 지금 찾아와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혹시? 글쎄 그때 우선은 저는 뭐 말을 갖다가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말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말들이 많아요. 일단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치인에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뭘 안 하는 게 디폴트니까 일단 설명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설명해야 돼요.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안 되고 의혹이 더 늘어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갖고 지지자들한테는 믿어주는 지지자들이 있겠지만 믿어주는 지지자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건 지금. 자칫하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말이 많으면 해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은 말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게 전 뭐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말을 줄이면 혹시 더 때릴까 봐. 근데 요즘은 그거 좀 잘하는데 그 원래 정치 컨설턴트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해주는 자문이 뭐냐면 변호사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묻는 말에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웨스윙에 보면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고문 변호사가 알죠 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단치잖아. 내가 지금 대답하지 마라 그랬는데 대답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내가 하요일 무슨 요일인지 물어봤냐. 무슨 요일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그러고 말아야 되는 거죠. 무슨 요일입니까? 하요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요일이잖아요. 이거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 허점만 노출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정치 컨설턴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분명히 뭘 안 하는 게 뭐 출마든 해명이든 기자회견이든 인터뷰든 안 하는 게 디폴트인데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뭘 해소시킬 때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빌미를 주고 있다. 너무 말이 많아요. 그것도 설명되지 않고 해명되지 않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큰 팁을 얻어가네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 방송 지금 14번째인데요. 두 분이 제가 볼 땐 금쪽 같은 팁들을 이렇게 뿜어내시는데 그러네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댓글 보면 제발 두 번 말 좀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들으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좋은 말을 해줘도 잘 안 듣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언 좀 잘 들어서 모두가 좀 행복한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